진보 60, 오늘은 통일실천단 특집 소식입니다. 7월 24일 진보당 통일실천단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 입구에서 진보당 통일실천단과 울산 여성의 통일로드를 걷는 여자가 함께 모여 발대식을 진행 후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높았고 서명운동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을 돌며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통일선봉대도 울산 지역 통일선봉대와 함께 일산해수욕장을 거쳐 방어진 설도까지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실천단은 퀴즈와 통일형상 사진 찍기 등 조별 미션을 수행하고 경품 행사도 진행하며 즐거운 통일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현수막과 전단 부착 활동을 하며 뜻깊은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진보 60 끝. 저도 그렇고요. 저도 시간을 매번 내기가 반갑습니다. 와, 지금 한걸음 분회장님 만나려고 제가 나무까지 왔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걸음 분회 분회장으로 있는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분회원들은요, 배연영, 조성희, 손선영, 박정희, 최은영, 김원일 이렇게 분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 분회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조성희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분회는 한걸음 분회는 이런 성격이 있다. 저희는 당으로 처음에 모인 게 아니고요. 여성의 소속으로 숲 동아리를 통해서 오랜 시간 같이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걸 많이 눈뜨게 되면서 동구에 있는 조성희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분의 활동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당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랑 요 한걸음 분회는 당인데 활동 내용이 좀 다른가요? 여성의 일을 할 때는 그 소속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당이라는 거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당에서 오는 그 일들도 여성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서로 같이 오랫동안 분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시간이 되면 되는 대로 참여를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분회 모임 후기도 직접 쓰셨던데 맞죠? 네네네. 제가 매번 읽어보거든요. 정말 그러세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정치 그 책을 읽고 토론하셨다고. 저희가 분회 모임에서요 늘 책 읽기 활동을 이번에는 동구 주민대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려니 막막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주민대회를 어떻게 하면 잘 활동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은주 위원장님한테 추천받아서 했고요. 풀뿌리 동아리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와닿았던 일들이 정치로 연결돼서 그거를 이슈화해서 정치로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을 거기 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정치의식이 높을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다 같이 실천 활동을 하시거나 분회를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주고 있다 보니 또 자기 일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같이 참여 못할 때가 있는데 분회원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한걸음 분회원님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막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우리 시당위원장님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삼계탕 한 그릇 먹자고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체력 안 되시는 분들은 나름 지인들과 SNS로 많이 홍보하시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분들도 그들만의 노력으로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사랑. 저희 한걸음 분회는 여성의 성평등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성평등 지수가 감수성이 높다고 할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그런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집에 가서도 남편하고도 성평등하게 네. 대화하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애정도 많으신 것 같고 분에 네. 활동도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막 엿보이거든요.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76주년 남북 북미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1만 단체 선언을 진행합니다. 2021년 8월 한반도 정세가 긴장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자주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운동입니다. 진보당은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선언을 함으로써 진보당의 자주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경쟁, 무기 증강을 즉각 멈추고 코로나 민생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평등한 한미관계, 줏대 있는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1만 단체 선언과 10만 행동 온라인 촛불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카드 뉴스를 토론하거나 민주노총 영상을 시청합니다. 10만 단체 선언을 낭독한 후에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개인별로 10만 인증샷 사진도 찍어주세요. 사진을 진보당 소통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연일 뉴스만 틀면 벌써부터 여야 대통령 후보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 사이에서 우리 진보당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지금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사회 변화에 열망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더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출마를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진보당이 더 어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보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구상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다시 되냐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촛불혁명을 거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당당하지 못한 나라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이 그 주장을 해야 되죠. 그것이 진보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후보가 있어야 진보당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진보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후보가 없다면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 이재명이 맞냐, 윤석열 주장이 맞냐만 평가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과감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당장 집권 못하더라도 좀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과 비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0일 정책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7월 중앙위에서 1차 보고가 되고 9월 정책당대회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9월 12일 정책당대회에서 정책과 비전을 확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진보당이 내년 대선 시기에 담대한 대안과 정책의 구상이 드러나게 될 것 같고 진보당이 이후 가야 될 집권의 기본 방향, 틀 이런 것이 제시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정책당대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당이니까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득표를 많이 못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는 당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득표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사 대선에서 지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후보가 없으면 거대 정당 중심의 대선판이 휩쓸리게 되고 이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보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 발판,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진보당이 지금부터 대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당의 힘을 키우고 노동자와 주민의 힘을 키워서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비전이자 확고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당적인 입당운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주민과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자는 주민대회 직접 정치운동을 힘차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이 지난 22여 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진보당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당을 키워서 집권해야 된다는 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보당을 키우고 가꾼 우리 당원들의 기계고 또 용기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7월 분회 토론 주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진보당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과 함께 대선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